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돌면은 무상행하겠죠. 사이클이 도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 AI 모멘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등락은 있겠지만 마이너스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시장 폭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가 반도체 섹터인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있어서의 중심은 빅테크 종목들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논란, 경기 침체까지 연이은 반도체와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이 와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맞물리니까 엔비디아는 뭐 정신없이 빠졌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핵심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앞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AI, 빅테크 얘네들 성장 끝난 건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성장이 끝났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장성 논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성장이 꺾였는가 아니면은 기대했던 성장보다 못한 건가, 기울기의 문제인가 방향성의 문제인가라는 거죠. 방향성의 문제면 팔아야 됩니다. 이제라도 팔아야 돼요. 근데 기울기의 문제라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까지 AI 모멘텀은 기울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있죠. 그러면 주가가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가요. 그러다 잠깐만 이 기울기가 아닌가 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던 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내려온 다음에 뭐 언더슈팅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부터 또 하락추 될까요? 얘는 올라갔는데? 아니죠. 얘가 올라가면 조정을 받든 언더슈팅이 있든 다시금 방향성 위쪽으로 갈 겁니다. 왜? 방향성이 유효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 AI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것은 기울기에 대한 부분들을 눈높이 조정하는 과정,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스닥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두 자릿수입니다. 내년까지도. 그리고 총이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40%대에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성장성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건 아직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라서 저는 지금은 기울기 조정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닌가 가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빅테크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번에 급등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좀 오버슈팅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40배, 45배 넘어가면 좀 힘들 수 있다. 왜? 엔비디아 모멘텀은 좀 이제 둔화되는 그림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적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겠지만 밸류에이션이 팽창하면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때쯤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 급락 과정에서 45배였던 선행 PR이 30배를 살짝 깰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100도 밑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조정,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엔비디아는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은 $90, $100를 깨진, 엔비디아 기준으로 $100 깨질 때는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사도 되는 구간이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좀 그동안 많이 사셨던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지금 기회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많이들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히 되시면 그래도 되는데,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이익 모멘텀은 이제 둔화돼요. 아마 내년에는 한 자릿수대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익 증가율이. 근데 잘 찾아보시면 관련 비슷한 업종이나 종목들 내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좀 더 사시면 좋지 않을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비슷한 컨셉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되 모멘텀이 살아있는 다른 종목들, 관련된 산업들 이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이렇게 딱 눈에 뜨실 거예요. 같이 움직였던 애들입니다. AMD나 이런 애들이 보시면은 그냥 후발주자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따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아직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최근 변동성도 컸고 또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조정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쪽도 그 종목들도 충분히 살만한 권역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자 닉스 보시면은 이익은 여전히 탄탄해요.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AI 반도체 사이클은 26년까지 계속 개선된다라는 그림이 명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이거예요. 자, 위에 그림이 뭐냐면 회색 바 차트는 반도체 수출 금액이에요. 23년 초를 기준으로 쭉 올라갔죠. 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그림은 중량, 물량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쭉 줄어들었어요. 가격이 급등해서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 실질적인 소요는 늘어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2, 3, 4, 5, 6월 달까지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아직까지 닉스와 전자의 매출, 수익 비중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을 잡은 거 아닐까?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은 AI 반도체 모멘텀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턴어라운드까지 같이 와준다면 저는 탄력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흔들릴 때 이번에 뭐 가치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전자와 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을 추천하시나요? 어려운데요. 요 그림 보시면은 두 개의 그림은 비슷한데, 자, 단기 낙폭은 닉스가 좀 큽니다. 자, 그러면 단기 반등 국면에서는 닉스가 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긴 호흡에서는 아직까지 전자가 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좀 긴 호흡에서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팁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투자하실 때 50대 50을 한번 해보시죠. 50대 50. 이렇게 해놓으시면 둘 중에 하나는 잘해서 쭉 하나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대 30이 된다거나 뭐 60대 40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50대 50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싼 가격에 더 오른 가격이 더 많이 타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역전이 되면 또 50대 50 맞추고. 그러면은 아마 이번 흐름은 본다 하더라도 닉스가 23만원, 4만원대에서 등락을 보일 때 전자는 튀어버렸거든요. 이럴 때 이런 그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가 좋으니까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업종에 내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50대 50으로 계속적으로 리밸런싱해서 가시면은 둘 다 좀 많이 올랐을 때 정리하고 덜 올랐을 때 사고 또 많이 올랐을 때 정리하고 덜 올랐을 때 사는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에 대한 선택보다는 길게의 종목, 대표 종목들에 있어서 상승을 놓치지 않고 두 개 다의 흐름들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50대 50을 하신 다음에 비중을 계속 조절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는 상승력이 부족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면은 우상향하겠죠. 사이클이 도니까.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외에 AI 모멘텀, 뭐 엔비디아나 이런 모멘텀이 들어오면 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등락은 있겠지만 마이너스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상승, 없으면은 폭락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그림 안에서 HBM 그리고 엔비디아발 수준 모멘텀이 들어오면 상승 탄력이나 각도가 빨라질 수 있고 이게 안 들어온다면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좀 우상향은 유효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엔비디아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길게 보면 전자도 괜찮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 AI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안 들어오면 내려가는 그림에서 좀 틀이 바뀌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하는 가운데 AI 반도체 모멘텀은 플러스 알파 정도,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도 그동안에 철저히 소외됐던 국면에서 좀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